자, 지금 김학의 동영상이 민가병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검경 간의 대립, 즉 수사권 이전에 대한 부분을 둘러싼 긴장감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권익위가 방준현 변호사한테 받아서 가지고 있던 정준영 이런 등의 카톡을 검찰에다가 서울중앙지검에다가 그렇게 갖다 준 사건에 대한 배당을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권익위는 11일 대검의 수사 의뢰를 하면서 정준영 카카오톡 메시지 원본을 몽땅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사흘 만인 14일 이 건을 중앙지검에 내려보냈고, 현재 검찰은 서울지방청 광역수사들을 통해 형사 3부가 지휘하면서 조만간에 배당을 할 거라고 하고, 자, 그리고 이 사건의 또 다른 부분에는 성리와 정준영 등을 시민단체가 불법 촬영물과 또 성매매 알선 등으로 고발한 부분과 관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경찰 수사를 지켜보겠다 하면서 경찰이 자기들이 관련된 윤규건 등을 이렇게 처리 안 하면 검찰이 초토화시키겠다, 지금 이런 쪽으로 지금 검찰이 지켜보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사건을 다시 경찰로 내려볼 가능성은 거의 없겠죠. 경찰이 유착 의혹을 받고 있어 검찰에게 갖다 낸 자료를 다시 경찰로 보낼 수는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을 앞두고 위기를 맞은 경찰은 수사관 126명을 투입해 대규모 합동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인데요. 자,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원회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조사 중인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사건은 경찰청장이 김학의가 맞다라는 확인 발언을 통해 지금 검경 갈등이 더 커지고 있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14일 국회 행안위에 출석해서 별장 성접대 의혹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 즉 경찰이 김학의에 대해서 특수강간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은 당시 검찰이 불기소했다. 자, 그래서 김 전 차관이 조사에 불응하고 있고 조사 기간도 연장이 되지 않아 진상규명이 어려워 보이는 상황에서 경찰 총수가 검찰의 과거 수사 결론을 놓고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요. 당시 수사검사들이 지금 현직에 있고 김학의에 대해서 수사에서 무혐의를 처리한 수사검사들이 현직에 있고, 당시 김학의가 차관으로 발령됐다가 6일 만에 이 동영상 때문에 옷을 벗게 되었을 때 장관이 황교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검찰이 조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가운데 2013년에 김학의 사건을 수사한 수사팀 관계자는 김학의 동영상과 불기소는 별개의 문제라고 반박을 하면서 문제의 동영상은 촬영 장소만 알 수 있었을 뿐 촬영 시기 피해자 등이 특정되지 않아 범죄 증거로 활용할 수 없었다. 1차 수사 때는 피해자로 추정되는 여성들이 모두 동영상 속 인물이 아니다라고 해서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었고, 2차 수사 때는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고소한 여성들의 진술 신빙성이 떨어졌다. 그런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거론하더라도 성매매는 공소시효가 지났고, 그러니까 과거에 이 사건에 동원되어서 자신들이 약물에 의해서 성추행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들이 사실상으로는 별장에서 성접대를 하는 부분에 성접대인 줄 알고 동원된 여성들 아니냐, 이제 이런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특수강간이나 불법 촬영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뒤집는 추가 증거가 나오지 않아서 사법 처리가 어렵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왜 지금 단순하게 이런 추악한 성과 관련된 사건을 넘어서는가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정권은 이 선거법을 패스트 트랙으로 적용시켜서 빨리빨리 바꾸겠다. 즉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해주겠다. 그 대신에 평화당이나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가 되는 대신에 정권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고비처, 그러니까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이 부분에 협조하고 검경수사권에 협조해주라. 그러니까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던져줘서 작은 야당, 한국당을 뺀 나머지 3개의 작은 야당의 입장을 유리하게 해줄 거니 너네들은 대신에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나 검경수사권을 해서 경찰 개혁을 원하는 우리 입장을 들어주라. 그런데 경찰 개혁은 검찰의 힘을 빼고 검찰 수사권을 경찰로 넘겨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걸로 지금 보게 되면 지지율을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민주당은 128석인데 리얼메타의 37.2% 지지율을 기준으로 하면 131석, 지난주에 갤럽의 39%를 기준으로 하면 143석, 그리고 한국당은 지금 113석인데 갤럽 기준으로 22%를 적용하면 95석, 그리고 리얼메타 기준으로 하면 113석이 됩니다. 바른미래당은 이걸 갖다가 적용했을 때는 지금 29석인데 24석, 19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평화당은 지금 14석인데 12석, 13석이 되고 정의당은 현재 5석인데 17석 내지 15석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화당이나 바른미래당은 크게 이득이 없는데 왜 그러느냐? 그렇더라도 이 당이 지금 지지율들은 낮지만은 결국은 현재 가진 의석만큼도 선거하면 절대 얻지 못할 것이다 하는 위기에서 그래도 이거라도 해주면 바른미래당이나 평화당은 지금보다는 좀 작지만은 어느 정도의 의석은 확보할 수 있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부분을 찬성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래서 이런 선거법 개정, 즉 패스트 트랙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 연동률 50%를 적용을 하자, 이 문제가 지금 부딪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김학의 사건이 왜 관계가 있는가 하면 김학의가 차관으로 임명될 때 지금 문재인 딸 문제를 폭로하는데 앞장을 섰던 곽상도 의원이 당시 청와대의 민정수석이었습니다. 황교안이 법무장관이었습니다. 자, 당연히 법무차관이 동영상 의혹이 등장해서 시끄러우니까 당시 법무장관이나 또 민정수석은 이 문제를 놓고 언론을 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사 출신 이 두 사람이 하나는 법무장관, 하나는 청와대 민정수석인데 자, 법무차관의 이런 문제를 놓고 깊숙이 논의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김학의 차관은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상당히 자기에 더 키워주려고 하는 해심의 카드로 차관으로 임명하자마자 동영상과 관련된 윤중천 씨라는 건설업자 겸 법조 브로커의 원주 별장에서 이런 성 관련 파티들이 열렸는데 거기서 등장되었다라는 의혹이 터졌죠. 이 윤중천이라는 사람이 다른 여성들과도 관계를 복잡하게 가지다가 한 여성과 돈 문제, 이런 내연 문제가 얽히면서 동영상이 이렇게 대규모로 그 여성이 고소한 사건에서 압수수색을 통해 차량에서 발견이 되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의 일부가 김학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김학의를 퇴진시키는 부분에 대해서 황교안 당시 법무장관이 김학의 차관한테, 차관이 장관 미치고 다른 사람보단 다 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 보고 나가라고는
이 법무검찰에서 못했을 거고, 당연히 장관이 좀 나가야 되겠다, 청와대에서 연락이 왔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 그냥 나가라 하면 나 그냥 여기서 죽겠다, 정권이야 우사를 하든 말든 나는 버티겠다,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일종의 당근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뭐냐, 당신이 나가게 되면 검찰에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검찰 수사에서는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 겨냥하는 부분은 이 부분이고, 이 이야기를 그러면 황교안은 누군가 하고 했을까? 곽상도하고 깊숙하게 이야기를 나눴을 거다.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전직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별 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김학의의 처리 방향은 곽상도, 황교안 라인으로 진행되었을 거다. 이게 민주당이 지금 노리는 노림수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문제가 이제 당시에 여성들이 그러면 별장에 술자리가 열리고 이런 자리에 왜 갔느냐? 그러니까 접대를 하러 갔다. 그러니까 그 접대에는 성접대까지 포함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여성들이 처음에는 자신이 동영상 속의 인물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았고, 2차 수사 때는 피해 여성이 성관계 동영상 촬영 등의 공소시효 완성을 피하려고 사건 발생 시점을 계속 번복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김학이든 아니든 관계없이 사건 자체가 동영상 촬영이나 성매매 등과 관련한 법과 관련해서 성립이 될 수 없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경찰은 여성이 경찰에서 피해자라고 분명히 주장을 했는데 검찰이 강압적인 분위기 속에서 진술 번복을 유도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캐나다에 살고 있다라는 장자연이 관련되는 인물도 지금 한국에 들어왔어요. 장자연이와 이 당시 동료였는데, 그런 장자연의 자살과 관련된 조선일보 오나 일가와 또 정치인 등과 관련되는 부분에서 자신이 그런 사실들을 상당히 알고 있다라고 하면서 TV에 등장을 해서 인터뷰를 하고, 더 나아가서 10년 전의 일이죠. 그러면서 또 구체적인 이 보수 언론의 집안의 인물을 언급을 하고 있고, 그를 24시간 신변 보호를 해주러 따라다니는 민간인들이 있고, 그래서 공식적인 신변 보장을 요구하는 청원이 진행되었고, 정부로부터도 요구하고 있고, 24시간을 갖다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영상을 찍어서 신변 보호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 여성이 10년 만에 갑자기 등장했느냐? 자, 그래서 이 캐나다에 사실상 가족과 더불어서 이민을 간 것처럼 알려졌는데, 자, 가족은 일부는 그렇지만은 자기는 이렇게 이민은 하지 않았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지금 언론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성리의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의 관련자들이 다 등장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것도 매우 의문이고요. 그 다음에 김학의 동영상에 관련되는 여성들도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윤규근 총경 문제만 불거지지 않았으면 이 사건들이 전부 다, 버닝썬은 일종의 이슈를 블랙홀로 빨아들이는 K-팝 스타들에 대한 이슈를 이렇게 통해서, 또 주변에 이 사건이 무슨 차태현이니 무슨 또 개그맨이니 번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별것도 아닌 사건을 지금 판을 벌리면서 이 사건의 이 좀 폭발성으로 인해서 대중들이 다 여기에 집중하면서 나머지 뉴스를 잡아먹는 미끼로 쓰고요. 그런데 윤규근이 터지면서 지금 현 여권의 핵심에 불똥이 튈 수 있는 사안이 됐지요. 그리고 김학의 사건은 언제 꺼내도 다시 꺼내어서 황교안과 현재 한국당의
이 정권에 대한 의혹의 제일 공세적인 곽상도 의원 등을 겨냥해서 적어도 이들이 덜미가 잡힌 채로 지금 정권에 끌려다니게 만들거나 아니면 무력화시키기 위한 협박용으로 등장한 부분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장자연 사건은 조선일보가 최근에 또 다른 뭔가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조선일보가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적극 이렇게 보도하니까 작년 12월 초에 장자연 사건이나 조선일보 일가의 그 뭐 손녀입니까? 손녀가 기사한테 뭐라고 한 욕설한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부각되고, 또 조선일보 코리아나 호텔 박용훈 부인 자살과 관련한 이야기까지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또 등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폭로에 적극적인 조선일보에 지금 발목을 붙드는, 최근에 주간조선이 우리들 병원에 1,400억 부당대출 의혹을 제기하면서 슬쩍슬쩍 흘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일보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상업성으로 보면 우리들 병원의 1,400억 대출을 주간조선이 보도할 게 아니라 조선일보가 보도하거나 TV조선이 보도하는 게 맞지요. 같은 계열사에서는 서로 좀 잘 교통 정리를 해서 기왕이면 이런 폭탄을 큰 데서 보도하는 게 좋은데, 조선일보 관련 매체 중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낮은 주간조선의 보도로 이걸 2번 보도한 겁니다. 그러면 조선일보는 우리가 이 부분에서 아는 걸 아직 많지만은 일부만 이렇게 보도하니까 너네들은 우리를 건드리지 마라, 이런 부분에 대한 일종의 협상용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권은 또 코너에 몰리니까 조선일보 문제들을, 장자연과 관련된 문제 등을 끌고 와서 다시 맞불을 지르고 있는 측면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캐나다에 가 있던 장자연의 이런 성접대 의혹과 관련된 동료, 과거의 동료까지 지금 등장을 해서 연일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행색을 보이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김학의 사건이 지금 앞으로 제가 이야기한 민주당 청와대가 내년 총선 전에 2가지 폭탄을 던질 것이다 라고 한 부분과 관련해서 심각성을 상당히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당장 김학의 사건을 들고 왔을 때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학의를 지금 등장시켜서 검찰을 떡을 만들어서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부분에 저항하지 못하도록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황교안과 곽상도가 당시 해당 검사들에게, 이 수사 검사들에게 좀 서로 합의를 한다면 김학의한테까지 해서 영향을 미쳐서 수사가 중단된 게 아니냐라는 이런 방향으로 몰고 가면서 지금 지속적 폭로에 앞장서는 곽상도의 발도 묶고, 또 한편으로 황교안이 지금 나경원에게 대여 공세를 맡기고,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황교안은 선거도로 창원 성산 등에 지금 많이 가 있고 뒤로 좀 빠진 양상이에요. 자, 이 부분이 결국 황교안이 앞장서면 우리는 황교안을 겨냥한다. 즉 황교안이 김학의를 보고 자, 옷 좀 벗어야 되겠다 전달하고 그냥 옷만 벗기면 되겠습니까? 대신에 니는 이런 거는 우리가 정리해 줄게, 이런 말을 했다라는 정황을 곽상도와 나누었을 것이다. 이제 그걸 갖고 압박을 하는 거죠. 자, 결국은 지금 김학의 사건이 겨냥하고 있는 부분은 한국당 지도부를 겨냥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럼 이거 가지고 황교안이 치명적 타격을 입겠느냐? 검찰의 관련자들이 위에서 연락이 와서 법무장관의 지시니까 이 사건은, 김학의 동영상 사건은 덮으라 했다, 이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은 맛배기만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황교안에 대해서는 또 다른 칼로 이렇게 압박을 할 것이고, 자, 곽상도는 더 이상 문재인이 딸 문제를 가지고 떠들지 마라, 지금 그렇게 협박을 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